파행적 도시화와 공간의 이원화.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조선의 전통 문화유산 파괴와 식민 도시화의 양면성을 대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남촌과 북촌의 공간적 분리와 민족적 차별을 설명할 수 있다. 지금 보이는 장면은요, 왼쪽에는 북궐 도형이라고 해서 1907년경에 경복궁의 전각의 배치도입니다. 이쪽 왼쪽은. 자, 그리고 전면에 깔린 사진은 식민 통치기에 조선 총독부를 세우고 경복궁이 파괴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경성은 일제의 식민 통치를 위한 도시로 재구성되어 갔습니다. 경복궁과 경희궁, 서울 성곽 등 조선의 전통적 문화유산들이 파괴되었으며 조선 총독부와 같이 일제의 힘과 위험을 과시하는 건물들이 세워지고 파행적 도시화가 전개되었습니다. 위의 사진은 이러한 사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북궐 도형은 1907년경의 경복궁 배치 평면도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경복궁의 근정전을 위해서 경복궁 우측과 좌측에 보면 수많은 전각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 일본 식민지 통치 시절에는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고 오른쪽과 왼쪽에 있었던 전각들이 거의 모두 파괴되어서 횡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경복궁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었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진이라 하겠습니다. 본 수업 전 다음 질문을 보고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종묘와 창경궁은 분리되어 있었을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종묘는 원래 창경궁과 연결되어 있었으나 일제는 종묘와 창경궁을 자르고 종묘관통도로를 냈습니다. 그럼 일제강점기 경희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제에 의해 많은 궁궐 등 유적 등이 파괴되었지만 그중 경희궁은 완전히 해체되어 흔적조차 남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일제는 조선인들이 미련을 갖고 있었던 조선 왕조의 흔적들을 지우고자 했습니다. 강점 후 경복궁의 전각들을 파괴하고 민간에 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왕세자였던 동궁이 거처하던 자선당이라는 건축물은 일본인 사업가에게 판매되어서 일본 도쿄로 건너갔습니다. 도쿄에서 미술관으로 사용되다가 일본의 대지진이 났을 때 사라져 버렸습니다. 1915년에 일제는 경복궁 전각들을 헐어내고 그곳에서 조선물산 공진회라는 것을 개최했습니다. 일제가 경복궁에서 이러한 박람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한 것은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고 강점 후 조선의 경제적 발전을 선전하고 일본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습니다. 또한 조선인의 조선 왕조에 대한 애착과 기억을 지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조선 공진회가 끝나고 1916년부터 경복궁 근정전 앞에 조선 총독부 청사를 건설하기 시작해서 1925년에 준공했습니다. 조선 총독부 청사는 근정전을 가로막고 그 위용을 자랑하며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때 광화문을 철거하려 했으나 조선 내는 물론이고 일본인들조차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독부는 광화문은 궁궐 동쪽으로 이전했습니다. 당시에 7,000칸이 넘던 경복궁은 해방 무렵에는 앞에서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겨우 근정전과 경회루 등 몇 개의 전각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경희궁 같은 경우에는 아예 흔적도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경희군의 정문인 흥화문은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던 통감인 이등방문의 사당이었던 방문사의 정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에 신라 호텔의 정문으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복원된 경희궁에 가 있습니다. 또 경희궁의 정전이었던 숭정전은 남산에 있던 일본 사찰의 법당으로 사용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남산에 있는 동국대학교에서 정각원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경복궁 내에서 조선물산 공진회를 개최하던 때의 모습입니다. 이 조선물산 공진회는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0일간 경복궁에서 전국의 물품을 수집, 전시한 대대적인 박람회였습니다. 이때도 물론 경복궁은 수많은 전각들이 훼손되었죠. 일제는 당시 일제는 경성 부민은 물론이거니와 전국의 농민들까지 동원해서 관람을 강요했습니다. 공진회가 끝난 후 조선 총독부는 경복궁 근정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흠례문을 헐고 그 자리에다 조선 총독부 청사를 건립했습니다. 그때 건립한 조선 총독부 청사가 바로 왼쪽에 보이는 이 사진입니다. 이 총독부 청사는 해방 이후에 정부 청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만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철거되었습니다. 이렇게 경복궁 근정전 앞에 조선 총독부를 건립을 하고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 바로 조선 총독부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여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조선 총독부를 왜 굳이 조선 왕이 정사를 보던 근정전 앞에 세운 것일까요? 웅장함과 힘을 과시하는 위압적인 건축물을 세움으로써 조선의 역사적, 문화적인 자부심을 압도하고 이제는 일제의 총독부 시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근정전 앞에 이러한 총독부를 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성곽 또한 도시계획이라는 미명 아래 파괴되었습니다. 서쪽에 있는 돈이문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종이 제천의식을 거행하고 황제의 지위에 올랐던 황구단 또한 파괴되었습니다. 그 황구단이 파괴된 자리에는 일본의 국책회사가 설립한 조선 호텔이 들어섰습니다. 남산에 있던 국사당도 조선 신궁을 건설하기 위해 인왕산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국사당은 원래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가 도성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서 세웠던 사당입니다. 그리고 원래 창경궁과 종묘는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경궁과 종묘를 절단해서 종묘 관통 도로를 내었습니다. 왕조의 유산과 전통 문화가 파괴된 자리에는 조선 총독부와 조선 신궁이 세워지고 호텔 등이 들어섰습니다. 조선 총독부 앞에는 경성부 청사, 경성 부민관이 배치되었고 용산 일대에는 조선군 사령부를 비롯한 일본의 군사시설이 진을 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환구단과 종묘 관통도로입니다. 환구단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한제국의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 만든 제단으로 3층 원형의 제단 형태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조선 황제는 여기에서 제천의식을 올리고 황제로 즉위했고 또한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내외에 천명했는데 이 환구단을 철거한 것은 바로
조선의 황제라는 존재와 조선이 자주국이라는 것을 지우기 위한 일제의 전략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묘는 조선 왕조의 왕과 왕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례를 올리는 사당입니다. 왕조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이었고, 전통시대에는 종묘 사직이라 하면 곧 국가를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종묘는 원래 창경궁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일제는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인 창경궁과 종묘를 자르고 관통도로를 내었습니다. 현재 율곡로에 해당되는 그런 도로를 내었습니다. 식민지 시기 경성의 도시화는 일본인이 집중된 남촌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총독부 권력과 연계해서 자신들의 거주지와 인근의 상권 일대에 도로를 정비하고 포장을 했고, 또 근대적인 병원이나 은행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 상가와 백화점 등이 들어서서 남촌은 번화가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경성은 청계천을 경계로 해서 남촌과 북촌으로 공간적 분리가 선명해졌습니다. 북촌은 남루하고 초라한 조선인의 공간, 남촌은 화려하고 발전하고 새로운 신문명이 도입되는 일본인의 공간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청계천은 민족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구분선이 되었고, 지명 또한 남촌은 정으로, 북촌은 동으로 차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네 이름만 들어도 일본인 동네인지 조선인 동네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일제는 1912년에 경성 시구 개수 예정 노선을 고시했습니다. 당시의 개수 대상은 세종로와 종로와 남대문로 등 31개 노선이었습니다만 이후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47개 노선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일제는 1913년부터 29년 사이에 많은 도로를 정비하고 또 광장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도로 개수 사업은 대부분 조선시대에 이미 만들어진 기존 도로를 직선화하거나 소폭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로의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이때에 조선의 도시계획사업은 도심부의 도로를 정비하고 새로 개설된 용산이나 영등포와 같은 외곽 지역과의 연결을 고려한 그러한 도시 정비 사업이었습니다. 또 일제는 1934년에 조선 시가지 계획령을 제정하고 1936년에 경성 시가지 계획령을 반포했습니다. 그러나 재정 부족으로 계획대로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변두리였던 영등포 지구와 도남 지구에 대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강점후 일제는 조선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총독부를 비롯한 식민 지배를 위한 시설을 배치했습니다. 조선의 전통 위에 자주적 근대 도시화가 진행되어야 했지만 일제의 총칼 아래 파행적 도시화가 진행된 것입니다. 서울의 도시화는 일본인이 집중된 남촌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북촌과 남촌 간에 민족별 공간 분리가 심화되었으며 정치, 경제, 사회적 차별과 대립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남촌 중심의 도시화는 북촌과의 격차를 넓히고 남촌 공간의 주도권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